레위기 17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피가 우리 온몸을 다니면서 생명작용을 하는 것이죠. 피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하죠? 가장 중요한 우리 몸 세포마다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다음에 호르몬을 운반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 피가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 피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이 끝난 그 찌꺼기들을 다 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도 피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은 피의 순환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곧 우리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요, 군사들이 우리 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 뭐냐면 호심경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호심경은 무엇인가 하면 심장, 이 심장을 보호하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보호막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심장에 화살을 맞으면 곧 그것은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방법도 어떻게 대속하셨냐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자, 그것부터 한번 먼저 해보고 하십시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문구입니까? 예, 햄릿에 나오는 것입니다. 햄릿에서 고백한 게 그잖아요.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왜 우리가 밥 먹죠? 예,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운동하죠? 살라고. 우리 모든 활동은요,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하는가?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간단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죽게 되단 말이야. 구원이란 죽게 된 인생을 다시금 살게 해야 돼. 살리는 것이야. 자, 이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죄가 우리를 죽게 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열심히 막 의를 행한다, 열심히 착한 일하고 다음에 열심히 선행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속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 맞죠? 근데 죄 값이 뭐냐? 죄 값은요, 생명을 요구해야 돼요. 생명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줘야만 이 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죄 값을 자기가 지불하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내 대신에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 그가 내 대신 죽고 내가 사는 원리, 이게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한 방법이 뭐냐?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논리가 이런 것처럼, 자, 우리 인체의 생명도요, 하나님께서 인체 모든 생명은 피에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알고 보면 60쪽의 세포야. 세포로 되어 있어. 이 60쪽의 세포인데 이 세포 한 개 한 개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개 세포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똑같아. 세포가 눈세포가 있고 뼈세포가 있고 피부세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 똑같은 세포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세포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성질, 무게, 딱딱한 것, 기능 다 달라. 눈의 기능이 다르고 피부의 기능이 다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은 세포인데 세포 안에 무엇이냐면 핵이 있어. 핵. 이 세포 핵 안에 뭐가 들었냐면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이 유전자에 20만 개의 정보가 있어요. 이 20만 개의 정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눈을 만드는 세포, 그 기능도 있고, 코를 만드는 기능도 있고, 귀를 만드는 기능도 있고, 다음에 피를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위치에 다 있어요. 위치가. 바로 그래요. 세포는 똑같은데 여기서 유전자에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는 요게 불을 딱 켜고 나머지를 불을 다 꺼버려. 그럼 이 세포는 눈이 돼버려. 또 어떤 세포는 피를 만드는데 불을 딱 켜고 나머지를 다 꺼버려. 그럼 이 세포는 피가 돼. 성질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 세포는 똑같은 것이다. 그죠? 똑같은 세포입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자,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60쪽의 세포, 눈, 귀, 코, 간 다 있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세포다. 그러면 하나의 세포의 기능만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의 세포만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세포에 자,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핵이 있어요. 이 핵은 DNA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로 되어 있죠. 20만 개의 유전자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 기능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막측하죠. 자, 다음 또 한 가지는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이 안에 이런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뭘 하느냐면 모세혈관으로부터 모세혈관 뭘 받느냐면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 그래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요 그것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들어. 이 에너지 힘으로 오늘 우리가 걷고 말하고 보고 듣고 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화시켜 보면 사실은 우리 몸에는요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60조 개의 세포가 뭐 간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뇌가 되기도 하고 다 되지만 알고 보면 한마디로 세포의 기능입니다. 이 세포 기능에서 뇌의 세포의 이는 뇌 기능을 하는 것이 불이 켜져 가지고 그 기능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이 피를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 안 되면 에너지를 못 만들지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은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못해. 그래서 이것이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성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이 세포 기능이 아주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의 건강은 세포의 건강과 관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포는요 두 가지 기능인데 핵의 유전자의 기능과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의 기능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뭐냐면 피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좋다, 깨끗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것은 피가 좋은 피고, 나쁜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가 더럽고 걸쭉해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되는 피가 나쁜 피거라.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손발이 손끝이 저린 사람들, 그렇죠? 예,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피가 걸쭉해가지고 적혈구가 이 세포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먼저 피는 적혈구가 우리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음에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요 면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침입할 때 이 백혈구가 그것을 제거해 주므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에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은 무엇을 하느냐면 상처가 났다 그러면 계속 피가 흐르면 안 되겠죠. 응고시켜서 추리를 멎게 하는 것이 혈소판이 하는 일입니다. 혈장은 뭐냐? 혈장은 거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는데 90%가 물로 되어 있는데 혈장은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혈액의 순환을 도와줘야 이것이 적혈구가 세포로 들어가고 백혈구가 병균이 있는 데 가서 병균을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혈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적혈구가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갈 때는 대사작용을 다 한 다음에 일어난 찌꺼기, 노폐물, 이산화탄소와 찌꺼기를 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의 피를 뽑아가지고
생물 현미경으로 딱 보면요, 여러분의 피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떡국처럼 떡집집 붙어 있죠. 이게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적혈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혈구가 붙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그거예요. 원래 이렇습니다. 적혈구는 도화나스처럼 됐어요. 그리고 안에는 약간 움푹 패였습니다. 왜냐? 모혈관은 이 크기보다 더 작은 가는 모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반으로 딱 접혀가지고 가는 모혈관을 통과하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혈구가 떡지떡지리 붙어 있다. 접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혈관을 통과를 못해. 그러면 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죄송하지만 암 환자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일주일만 지나면요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피는요 이미 다 떨어져 있어.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피가 탁하고 끈적끈적하고 더럽게 되면 이게 떡국처럼 붙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곳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깨끗하죠? 깨끗하죠? 이게 접힙니다. 깨끗하죠? 그래요. 예. 예. 자, 이제 피 가는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가 우리 몸에 지금 첫 번째는 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하죠. 두 번째는 피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의 노폐물, 독소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죠. 이것이 제거 안 되면 우리 몸에 독소 생기면요 질병이 걸립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변 보는 게 왜 중요하냐? 변이 이제 음식물을 다 소화시키고 남은 게 전부 다 노폐물이요 독이야. 빨리 안 배출해주면 이 독이 다시 우리 몸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변비가요 가장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피가 하는 일이 뭘 할까요?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요 더울 때는 이 피가 피부 바깥으로 흘러가지고 발산을 시키고 추울 때는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 피 가운데 혈소파는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죠. 다음에 또 백혈구는 우리 몸을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면역이라죠. 면역. 그래서 여러분이 피가 깨끗하면요 면역이 좋아가지고 감염성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원에 애를 딱 보내면 유치원에 애 한 명이 독감에 걸렸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 이게 40명의 애라면 40명이 다 독감 걸립니까? 안 걸리죠. 누구만 걸립니까? 약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면역이 어디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피. 그래서 여러분이 피가 깨끗하고 건강하면 뭐 코로나 때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피가 하는 일, 호르몬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체열을 합니다. 체열. 피를 뽑죠. 뭐 하기 위해서요? 피검사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하면 여러분 피만 보면요, 여러분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피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피의 상태가 어떤지, 뭐 다른 질병은 없지만 피를 통해서 내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든요. 보면 피검사에 보면 프로테인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 속에 단백질의 수치죠. 이 프로테인 안에 또 뭐가 있느냐면 알부민이라죠. 알부민. 이 수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 알부민은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단백질 중에 알부민이 있고, 또 하나는 글로불린이 있어요. 글로불린. 불린. 이것은 면역과 관계되는 면역 기능, 염증 반응, 이와 같은 것을 관장하는 그런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법이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글로불린을 내리면 이것이 너무 낮다면요,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검사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HDL, LDL 수치가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피 속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HDL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이고 LDL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에 또 뭐 나트륨, 칼륨, 뭐 혈청, 염증 수치, 백혈구수, 적혈구수, 다음에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이제 적혈구에 있는 것인데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입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빈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내가 지금 빈혈이 있는지, 내 몸의 염증 수치가 얼마인지, 다음에 HDL이 얼마고 LDL이 얼마인지, 또 간 기능 검사, 다음에 통풍도 피 속의 요산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전리선 기능도 이 피 속에 알 수 있고, 또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또 측정해.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다, 항진증이다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피만 보면 여러분의 건강이 다 파악이 돼.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채식만 하잖아요. 채식할 때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채식하면 비타민 12가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측정해 본 결과요, 단백질량 충분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훨씬 높고 LDL은 훨씬 낮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이 찌고 마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피 속에 영양분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수치가 다 정상이야.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에 대한 수치가요 다 정상으로 밸런스 다 잡힙니다. 절대로 단백질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HDL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LDL은 낮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의 혈관이 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사를 계속 하시면 여러분의 피가 건강하고 깨끗한 피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피를 볼 때 이제 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보면 건강에 미치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의 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피의 양이 부족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 안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의 맥박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맥박수가 100 이상 되잖아요.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잴 때 혈압 맥박수 보지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혈압, 낮은 혈압만 보는데 저는 뭘 보느냐면 맥박수를 봐. 그래서 여러분 피의 양이 측정해야 되는데 피의 양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두 번째는 피의 질이 중요해요. 질. 그러니까 깨끗하고 좋은 피냐, 더럽고 나쁜 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의 순환.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원활하고 정상적이면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혹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양이 적당하고 질이 좋고 순환이 잘 되면요,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병은 다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자, 먼저 피의 양을 보겠습니다. 제가 죽전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성경도 잘 하시는 분인데 늘 얼굴이 창백해. 하얘, 창백하고 기력이 없고 그래.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쓰러지셨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요, 진단 결과가 뭐냐면 당신 어떻게 이렇게도 살았습니까? 하면서 당신은 당신 몸에 있어야 될 피의 3분의 1이 부족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부족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못하니까 사람의 기력이 없죠. 그리고 심장은 그러니까 더 많이 뿜어줘야 되는 거야. 빨리 뿜어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심장 맥박수 올라가고, 다음에 뇌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질어질하고 산소 공급 안 되니까. 이건요, 생명의 위험이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한 첫 번째 처방은 뭐냐면요, 당장 수혈을 했어. 수혈을 쫙 하니까요,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되어버렸어. 중요하죠? 특별히 환자들은요, 피의 양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박만 딱 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을 많이 마시라죠. 왜 그런가? 피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이렇습니다. 세포가 있고요, 다음에 혈액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있는데 세포는 한 45%, 피 전체에 혈액은 55%입니다. 세포는 물을 구성되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음에 액체는 혈장, 혈청. 다시 말하면 혈액은 뭐냐면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운반하는 액체가 부족하면 운반이 안 돼. 근데 이 액체의 혈장과 혈소판의 90% 이상이 뭐냐면 물이야, 물.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여러분의 피가 보충이 된다는, 보충.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제 쭉 이해해야 되죠, 그죠? 예. 또 피가 부족하면요, 이제 가슴에 통증도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뇌일뿐만 아니라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근육 가운데 가장 강한 근육이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의 요구량이 더 커. 그래서 심장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산소 부족이에요.
다음에 숨이 가빠져요. 왜냐하면 피가 적어지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꾸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여기에 폐폐쇄성 질환 환자가 왔습니다. 폐폐쇄성 질환 환자가 이제 이 사람은 보통 이제 암은 그래도 당신 뭐 1년 정도 되면 1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은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1개월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족들한테 유언을 하라 했어. 가족들한테 유언을 다 했어.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가 소개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산소 발생기를 손에 들고 코에 산소 넣는 걸 꼽고 몇 발짝 걷다가 쉬어야 돼. 숨이 찼어. 왜 그렇습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모든 기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 공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의 환기를 잘 하십시오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능하면 옥 외에서 생활하라. 겨울에 추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화동제수지 갔다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옥 외에서 충분한 산소를 호흡하니까. 자, 그래서 피의 양은 중요합니다. 피의 양. 다음에 피의 질. 피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피의 질이야. 피도요, 건강한 피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피가 있습니다.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이 건강한 피일까요? 쉽게 표현하면요, 영양분이 충분한, 두 번째로 산소가 풍부한 피,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이 건강한 피입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나쁜 피는 어떤 피냐? 그리고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피. 혈액순환이 잘 되는 피가 되기 위해서는요,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쁜 피는 영양분이 부족한 피. 예를 들면 왜 정크식품, 인스턴트 식품이 나쁘냐면요, 정크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이 열량은 많아. 또 예를 들면 기름은 많아. 콜레스테롤 많아. 그런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 곧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기본적인 영양분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의 밸런스를 잘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산소가 부족한 피. 세 번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이 피가 어떤 피냐면요, 끈적끈적한 피야.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피. 다음에 각종 약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피 속에 독이, 약은요 독입니다. 우리 몸은 약을 뭐로 인식하냐면 독으로 인식합니다. 찌꺼기가 우리 피에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바이러스, 이와 같은 세균이 피 속에 많은 피, 나쁜 피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산다 이러면요, 미세먼지는요 폐포소로 들어갑니다. 폐포소로 들어가지고요, 피가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그 순환 때 혈액을 따라서 혈액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혈액 안에 미세먼지는 주로요 뭐냐면 중금속의 아주 작은 나노 단위의 그런 알갱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다 독이야.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피가 나쁜 피. 다음에 피의 순환.
그래서 제가 약을 끊게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요 약으로 유지된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약을 끊고도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 번째, 피의 순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피의 순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 피의 순환에 대해서 이 건강생활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의 지혜 2권에 보면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할수록 이 일은 더욱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야 되고 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피는 몸의 각 부분으로 빠르고 쉽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몸에 지나치게 끼는 옷을 입거나 벨트를 졸라매거나 극단에 속한 부적당한 옷을 입음으로 피의 순환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자들이 멋을 부리기 위해서 허리를 꽉 조는 미니스커트라든가 옛날에는 콜로셋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순환을 방해하는 옷은 좋지 않다. 다음에 피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피를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엉혈이 생기게 한다. 두통, 기침, 심계항진, 소화불량 등은 흔히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피만 깨끗하고 피만 건강하면 이거 우리의 건강이 정진되고 질병도 치료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일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를 가장 단기간 내에 깨끗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금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하게 피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금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하루에 일반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움직이잖아요. 움직임 다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먹음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금식을 해버리니까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조달해야 돼.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냐면 피 속에 그동안 떠돌아다니던 콜레스테롤, 여러분 피 검사해보면요 어떤 사람 피 속에요 이런 콜레스테롤이 둥둥 떠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 피가 적혈구가 쭉쭉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콜레스테롤 다 잡아서 태웁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혈관은요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다 껴있어요.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 다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뻥 뚫려요. 뻥 뚫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속에 있는 각종 독이죠. 약물 독이든지 바이러스든지 다 잡아가지고 다 태웁니다. 금식은 여러분의 몸을요 대청소하는 일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금식 안 하시면 한 분도 없어요. 새로 오신 분 빼고.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 제가 금식하라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피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피를 더럽게 하는 것. 반대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겠죠. 이거 하기 전에 이야기 한번 해주고 시작할까?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자, 이 자매가 이제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축전했을 때였습니다. 왔는데 F장하죠. 이분이 연극 영화과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29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 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심한 아토피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더라도 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으로 안 되니까 천연치료의 방법으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축전에 뉴스타트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봤어요. 왔는데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나한테 찍은 것 같은데 처음 왔을 때요. 보지 못할 만큼. 또 볼까요? 오, 몸에 눈 뜨고 못 볼 만큼 엄청난 아토피로 왔습니다. 가려가지고요. 날마다 끓여가지고 막 피가요 나고 그 피를 또 휴지 저 가구로 닦아서 버리고. 그래서 이 자매가 딱 들어오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치근하기도 하고 또 딸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자매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가 시킨 대로 하면 효과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무엇인지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이 원리를 설명하고 일주일 동안 이 과일만 먹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과일 주스와 이제 야채 주스를 먹는 이제 이 디톡스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 독을 빼는 것.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도 효과가 확 나타납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왔어요. 딱 왔는데 딱 보니까 그리고 몸에 보니까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본 게 아니고 저체가 봐가지고요 수치로 팩을 만들어주고 이 온몸에 다 붙이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딱 왔는데 일주일 딱 오면요 얼굴에서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야 돼. 똑같아. 그래서 내가 청마대가 자매님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안 했죠? 하니까 이 자매가 시치미를 툭 대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당신은 안 했습니다. 했다면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르쳤어. 다시 원리를 설명하고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표를 쫙 짜줬어. 이렇게 하라고. 2주째 왔는데도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똑같아. 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나 이 자매를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내가 당신 집을 가겠다고. 어디냐? 판교에 막. 왜 이 자매 이렇게 아토피 걸린지 아십니까? 이 자매 부모님이 너무 큰 부자라. 그래가지고 너무 부자라 부자. 그래가지고 29살밖에 안 된 딸이 결혼한다고요. 그 판교 그 비싼 얼마나 비싼 곳입니까? 32평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그리고 새집 정원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 자매가요 집에서 밥 먹는 건 거의 없고요 노상 밖에 나와서 외식하고 그런데 회 그다음에 치킨 아니면 스테이크 이게 주식사야. 그 결과 이렇게 막 온몸에 막 아토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제처와 여수석 지사님을 그 당시에 도로가 회장이네.
두 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여수수 지사님입니다. 두 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가관이야. 왜 가관이냐? 그 거실이요, 전체가 피 묻은 티슈로 가득 차 있고, 안방에 가보니까 안방에도 피 묻은 티슈로 가득 차 있어. 밤새도록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닦아가지고 버리고 버려가지고 이거 치우지 않아서 온통 다 쓰레기장이야. 피 묻은 티슈로 쓰레기장이 됐어. 거기다가 내 말이 맞아. 뭐 굶기는 무슨 금식을 해. 가보니까 시켜 먹은 배달한 그 접시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하는 대로 하면요,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럼 좀 이상한가 이거? 뭔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뭔가를 했든지 시킨 대로 안 했든지, 일찍 자라야 하는데 일찍 안 자든지, 또는 오실 때 뭘 들고 오셨다면서요. 과일도 들고 음식도 들고 오셨다면서요. 안 되셨죠? 그런데 들고 온 음식을 혹시 먹었다든지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수수지사님은 이 어린, 전부 다 자기에게는 딸 같은 애니까 29세대이지만 우리 자녀가 걔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수석지사는 청소를 쫙 다 해주고, 저치는 시장 가지고 시장을 다 봐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 남편 뭐 밥이라도 해줬겠습니까? 아주 쫙 이제 저치는 이제 일주일 동안 먹을 과즙과 녹즙을 탁 짜가지고, 야채 주스를 짜가지고 이제 날마다 먹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밥까지 해가지고 저녁에 남편과 같이 이제 남편 밥주를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목요일 또 갔어. 또 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요, 1주일, 2주일, 3주일 쭉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삶이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봐봐. 그래가지고요, 이 자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 집사님을 위해서 점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서 이제 갔어. 가보니까 청소도 싹 해놨고, 다음에 상에다 이제 막 맛있는 채식으로 다 해놨어. 내가 보니까 사람 시켜서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정 기간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피는 깨끗해지고 영양가 있는 좋은 피가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우리가 통곡식을 먹도록 하느냐? 백미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미는 영양가가 있어서 여러분의 피에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삼육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쥐를 가지고 백미를 먹인 쥐, 다음에 흑미를 먹인 쥐, 다음에 현미를 먹인 쥐를 실험했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네. 어떤 이제 뭐냐면 이런 현미 식사를 한 쥐입니다. 근데 쥐의 활동하는 모습과 다음에 털의 윤기를 잘 보세요. 윤기. 백미 식사하는 쥐들은 지금 활동하러 한 곳이 웅크려져 있죠. 털 봐요, 털. 흑미 식사하는 거 뭐예요? 흑미. 제주가 올라갔어. 저 윤기, 털의 윤기 보세요. 백미 식사하는 쥐 보세요.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흰밥 먹겠습니까? 저 보세요. 이 완전 대조되죠. 이것은 이렇게 활동적이다, 털이 윤기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피가 들어가요. 피. 모든 영양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먹은 모든 것은 다 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간단히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피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음식이 기름진 음식, 그리고 육식, 그리고 정제된 음식, 흰밥, 흰쌀빵 이런 것입니다. 흰빵 이런 것. 반면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채식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완전한 채식, 곡식, 야채, 다음에 과일, 견과 포함한 것, 다음에 통곡식, 현미 또는 통밀빵 이런 것. 다음에 피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공해입니다. 공해. 미세먼지, 공해, 스모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깨끗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이 건강생활의 지혜에 보면,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준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정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그만큼 우리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뭐예요? 호흡이 뭐예요? 공기예요. 그래서 환자는 필히 공기가 깨끗한 곳에 있어야 돼. 다음에 햇빛. 햇빛은 피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또 충분한 수면, 피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 운동. 운동은요, 피의 건강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피를 더럽게 하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요, 스트레스입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우울한 감정,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 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의 청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의 즐거움, 감사, 기쁨, 믿음, 소망. 우리의 건강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여러분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셨죠? 이것이 한마디로 이곳에서 가르치는 건강생활의 원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